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오늘 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방법. 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번역 봉사를 하시면 됩니다. 번역 봉사.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기술 번역가, 프리랜서로 풀타임으로 기술 번역가를 하고 있는 로라입니다. 경력이 없이 번역가가 되는 방법은 번역 봉사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번역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요 주제와 관련해서 항상 받는 그런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질문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건 바로, 통번역대학원을 나오지 않아도, 번역가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일하실 수 있습니다. 통번역대학원 나오지 않아도, 번역가로 일할 수 있다.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신 현업에서 번역가로 일하고 계신 경력 번역가들의 50% 또는 70%, 그러니까 50에서 70% 정도에 해당하는 그 번역가님들이 어떤 번역을 전공했다거나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했다거나 요런 학위가 없이 활동하는 분들이 50에서 70% 정도에 해당돼요. 음. 두 번째 질문. 어떤 업체가 요런 업체가 있었나 봐요. "번역 일감을 줄 테니 고 일감을 처리할 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계 번역을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요거 시스템의 이용료를 내야 된다." 뭐 요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보통 이렇게 번역 일감을 처리하시나요? 뭐 이용료도 내고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처음 듣고 우리가 이제 밥을 해 주는 쌀을 씻어서 안쳐 놓으면 밥을 해 주는 밥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밥솥이 있다고 해서 생쌀을 그냥 밥솥이 자기가 알아서 생쌀을 밥솥에 안쳐 주고 씻겨 주고 뭐 그러진 않아요.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번역 이라는 작업에 이걸 조금 수월하게 해 주는 기계 번역이라는 그런 기술을 갖다 쓴다고 한들 번역가가 내가 해야 되는 노동이 예를 들어서 5 라고 쳤을 때 기계 번역이 여기에서 내 수고를 덜어 주는 게 1 에서 많아야 2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이 1과 2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일일이 살펴봐 줘야 돼요. 일이 제대로 끝났는지, 1과 2가 겹친 건 아닌지, 1이 그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1과 2 정도의 기계 번역에 도움을 받았지만 번역가가 얘를 또 확인을 해 줘야 돼. 다시 말하면 이 확인하는 작업에서 번역가의 노동, 그죠? 노동이 들어가요. 그럼 결국에는 번역가가 요 작업을 다 마치는 데 있어서 기계 번역을 활용하더라도 번역가는 노동을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번역가님들이 기계 번역 시스템을 활용하건 이용하건 어찌 됐건 내가 1 시간, 2 시간, 3 시간 그 번역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면 투자한 만큼 그대로가 포인트예요. 그대로 번역료 대가, 내 노동의 대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초벌 번역가니 초보 번역가니 번역가 지망생님들의 등을 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내가 노동을 했어. 그럼 노동한 대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다. 고렇게 항상 접근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구글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그 작업이 그렇게 자동으로 막 착착착 되고 내 손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번역가의 작업과 노동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질문. 이거는 투잡으로 파트타임으로 번역가 하는 분들 계신가요? 요런 질문도 자주 받는데요. 번역가들 현재 일하고 계신
현재 번역가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한 50에서 70%, 요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이 파트타임 번역가들이에요. 파트타임. 본업은 다른 게 있고 이제 서브로 파트타임으로 간간히 번역이 일감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 준다는 거죠. 보통 요런 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약사시거나 아니면 뭔가 IT 기업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은행에서 근무하셔서 금융 쪽을 잘 아신다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음악을 하시는 분이어서 음악의 어떤 그 배경 지식이 출중하시다거나 고렇게 본업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외국어를 좀 잘하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자격을 능력을 또는 요건 요런 것들을 갖췄을 때 요런 분들이 파트타임 번역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음. 네 번째 질문. 아 "저도 번역을 시작하고 싶어요. 번역 봉사 어떻게 시작하죠?" 요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번역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 내용, 이 질문과 답변 이어지고 요 뒤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 저는 성격이 좀 사회성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 번역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맞을까요? 요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번역가님들은 번역 일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앞으로 요런 프로젝트가 있을 건데 번역가님 관심 있으세요?" 요런 하여간 의사소통을 주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받습니다, 서면으로. 그죠? 내가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메일만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나한테 이메일을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 늦어도 오늘 저녁 6시 쯤에는 답을 해 주는 거예요. 요렇게 고객이 너무 기다리지 않게. 읽고 바로 해 주면 좋고 더 좋고. 온라인에서 고객과 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사회성이 없는 성격을 가진 분들도 번역 일을 하시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번역 일을 하다가 통역 일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번역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상 통화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또 뭐 수시로 어떤 카카오톡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메시지 앱이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막 메시지가 날라온다거나 고런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고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주로 이메일이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성 없는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다음 질문은요. 저는 영어권에 산 적이 있어요. 영어권에서 좀 몇 년 살았고요. 지금 IELTS 점수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IELTS 고득점자인데요. 제가 번역 일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번역 일감을 받으실 수 있는 곳 세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prose.com 그다음에 두 번째는 translatorscafes.com 여기도 유명하죠. 그다음 세 번째 링크드인이라고 하죠, 우리. 링크드인. 이 세 군데를 활용하시면 번역 일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크몽 요런 데 있죠. 이 크몽에서 무료로 번역 봉사를 해 주는 거 고런 건 어떨까요? 번역 봉사 경력을 쌓아야 하니까 크몽에서 하는 건 어떤가 요런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번역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간혹 고객이 그러니까 나한테 번역 봉사를 맡기시는 분이 그 번역 내용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다.'라는 인지가 없이 그냥 공짜니까 이렇게 맡겨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거나 난도가 너무 높은 내용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크몽 같은 그런 재능 플랫폼에서 이제 근근히 번역 일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좀 짜잘하게 일을 받아서 하고 계신가 봐요.
처음에 번역가 초보 번역가 시절 한 자리 잡기 한 1-2년 고때는 많이들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근근히 간신히 용돈만 벌 정도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일감을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제대로 된 일감 받고 싶은데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일감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한 최소 뭐 200-300 정도, 200-300만 원 또는 그 이상, 뭐 200-300에서 500만 원 또는 그 이상 더 많으면 좋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볼륨이 되는 고런 일감을 최소 매달 아니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꾸준히 좀 받아보고 싶어. 요런 욕심이 점점 생기는 거죠. 그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요런 걸 받고 싶은데 여기서 갑자기 왜 학 학위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좀 요쪽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왠지 내가 갑자기 학위를 받고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럼 이 문제가 단번에 한 큐에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듭니다. 학사 학위와 고품질의 일감을 받는 이 두 가지 사이에 관계성이 크게 없어요. 이 두 가지 얘네 둘이 관계가 사실 크게 없어. 어. 내가 지금 번역 일을 받고 있는데 항상 볼륨이 너무 적어. 이게 너무 막 짜잘해. 푼돈이야. 막 몇만 원짜리만 항상 들어오고 끼케야 30만 원짜리 막 몇백만 원짜리 이런 일감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난이도도 항상 너무 쉬운 것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번역료를 높일 수도 없고 여기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학위일까?'라고 본인이 이제 탐색을 해 보고 계신 거죠. 학위가 얘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일단 먼저 지금 내가 이 자잘한 일감을 받는 이유가 '혹시 내 번역 품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얘를 먼저 점검하시고 '번역 품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내가 나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잘 알리고 있는가? 마케팅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이제 두 번째로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첫 번째 번역 품질에 문제가 진짜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꾸준히 좀 장기적으로 한 1년 이상 시간을 내가 꾸준히 하루에 뭐 최소 3 시간 이상씩 꾸준히 투자할 거다. 고 마인드로 번역 훈련을 하는 번역 연습을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 주셔야 돼요. 그 시간을 늘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고객과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나한테 "너 통번역 대학원 졸업했니? 네가 그것만 졸업했으면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해서 이 굉장히 몇 년간 진행되는 이 큰 프로젝트에 너를 투입시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요런 그런 대화가 여러 차례 여러 에이전시와 여러 고객들과 오갔다면 한 번쯤은 학위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겠죠. '네 동번역대학원 가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자꾸 학위 문제가 걸려. 그죠? 혹시 그렇다면 그쯤이면 이제 '학위를 따 볼까?' 고때는 고려를 하시는 거죠. 차이가 이 어떤 이야기에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 볼게요. 아 제가 이제 "번역 봉사 요렇게 저렇게 하세요." 요렇게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궁금하실 것 같아. 네가 뭔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네가 알려주는 방법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건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10년 차에 올해 10년 차가 된 프리랜스 기술 번역가입니다. 10년 차 이 기간 동안 프리랜스로 고객들과 계약을 했었고 한 번도 인하우스라든지 어디에 출근을 하고 그 기업에 소속돼서 일하지 않았어요. 프리랜스로 번역 업계에서 이 번역 일을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고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진짜 빡시다. 고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을 그런 경험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전업 프리랜서로 그러니까 내 본업은 내 주 수입원은 번역이다. 고렇게 살아온 시간 한 8년 정도 되고요. 프리랜스 번역가로 이제 밥벌이를 하면서 8 년을 살았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 하는 와중에 계속 근근히 살아가지 않았어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실험하고 방법을 찾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면 거기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옮겨가고 계속 요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경험한 방법을 이제 알려 드릴게요. 따라 하셔도 되겠죠?
뭐 인하우스 번역하시는 거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어. 사실 프리랜스 번역가로 지내면서 조금 정신적 스트레스가 꾸준히 강하게 오기 때문에 요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프리랜스 번역가로 살아가는 게 목표이시라면 또는 뭐 언제나 항상 잘 나가더라도 이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프리랜스 번역가는 그 마음가짐을 관리하는 방법을 본인이 터득하셔야 되고 아무튼 저도 번역 봉사로 번역 봉사들이 자잘한 번역 봉사를 했던 경험들이 요렇게 쌓여 가지고 첫 일감을 받게 된 케이스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번역 봉사를 했을 때는 재미로 재미 삼아 번역을 했고 이렇게 재미 삼아 자잘하게 했던 애들이 이제 경험이 쌓여서 경력이 된 거죠. 그 경력들이 제 번역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밑거름이 되어 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음 이제 방법 알려드릴 건데 예 주변에 영어 잘하고 이제 뭐 한국어 잘하고 고런 분들이 이제 간혹 꽤 있어요, 보면. 근데 그분들이 번역을 잘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질문을 항상 많이 받거든요. "저 토익 점수 만점이거든요. 저 IELTS 뭐 거의 만점이거든요. 저 번역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안타깝지만은 번역이라는 건 음 0 에서 10 까지 단계 내가 배워야 할 분량이 0 에서 10 까지라면 이걸 하나하나 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히고 '아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계를 중간에 슉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어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죠. 그죠? 대신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이 중간의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영어 공부를 같이 하면서 번역 연습을 해야 해서 이게 좀 같이 고될 수가 있겠지만 영어 실력이 출중한 한국어 실력이 출중한 분들은 이 여기서 또 영어 공부나 한국어 공부를 또 따로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이 부담은 덜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번역 스킬은 1 에서 10 까지. 드디어 한번 화이트보드를 써 볼까요? 요 단계가 뭐 1, 2, 3, 4 요렇게 탑으로 올라가는 요런 단계가 만약에 있다면 번역 스킬이라는 애는 반드시 이 단계를 다 거쳐야만 실력이 나아지는 고런 독특한 기술이에요. 되게 정직한 기술이죠. 전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평하잖아. 그죠? 음. 너무 힘들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번역 봉사하고 경력을 만들기에는 좀 빡셀 것 같아. 요런 생각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번역 경력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번역 경력이 없는데 대충 뭐 시험 결과지 좀 내밀면 될 것 같아. 토익 만점 이런 결과지 좀 내밀면 되지 않을까? IELTS 만점. 뭐 대충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서 일감 주지 않을까? 절대 요걸 기준으로 주지 않습니다. 번역 경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번역 일감을 고객이 먼저 주지 않고 주변에 인맥이 있어서 우연히 일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 번역 봉사를 하셔야 된다. 번역 봉사. 번역 봉사하려면 시간 투자 그리고 내 노력 이 두 가지가 이제 투입되기 시작하겠죠. 자, 번역 봉사를 하는 거는 왜 번역 봉사할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번역 봉사는 왜 하는 걸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역 봉사는 왜 하는 거지? 바로 그죠. 맞아요. 번역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봉사는 돈 받고 한 게 아닌데 이게 경력이 돼요? 중요한 건 고객은 내가 초짜이지만 얘가 번역 봉사를 해 가지고 이 번역 봉사를 하면서 초짜들이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 과정을 얘가 한번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완전 생초짜한테 번역을 맡겼다가는 망칠 게 너무 뻔해.
그 과정을 이미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 봉사를 한 경력이라도 최소한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으로 깔고 그 사람이 고려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번역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번역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경력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제가 "번역 봉사를 하세요." 뭐 이제 "경력을 만드세요."라고 하면 다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이 번역가 지망생이거나 초보 번역가이시라면. 음. 이제 경력 쌓는 방법, 그다음에 번역 봉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그 번역 업계를 굳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나누자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기술 번역, 출판 번역, 그다음에 뭐지? 영상 번역. 요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기술 번역, 출판 번역, 영상 번역. 요 세 가지에 맞춰서 그 뭐죠? 이 번역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져요. 저 요거를 따로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요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아우르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을 켜세요. 구글을 켜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영한 번역을 하시거나 또는 한영 번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어, 일본어 제가 잘 모르는 뭐 프랑스어, 스페인어 요쪽 언어를 사용하시는 번역가님이시라면 그 언어권에서 좀 유명하게 사용하는 그 검색 뭐라고 해요? 검색 브라우저가 있다면 고걸 사용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구글보다 네이버 많이 쓰죠. 요런 식으로. 근데 영어, 한영 번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보통은 이제 구글을 많이 쓰죠. 영어권에서는 구글이 검색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그 각 언어권에서 주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검색 브라우저를 사용하셔서 검색을 하시라는 거. 아무튼 저는 영한, 한영 기준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번역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궁금해. 그 뭐 키워드 치면 되죠. 뭐라고 칠까요? 요렇게 한번 쳐 보세요. volunteer translator, translator 요렇게 치시면 구글에 volunteer translator 이렇게 검색을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구글 들어가시면 맨 첫 페이지에 요런 글이 떠요. 자리가 없으니까요. 좀 지우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volunteer translator 이렇게 치시면 제일 상단에 어떤 검색 결과가 뜨냐면 요런 애가 뜹니다. 20 best 20 best websites for websites for volunteer translator 이런 애가 결과가 요런 웹페이지가 하나 뜹니다. 글씨가 엉망진창이지만 알아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번역 봉사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20개의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요 웹페이지가 뜨는데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명을 굉장히 잘 해 놨어요.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나 이 내용 빨리 보고 싶어요 하시면 그 페이지를 구글 번역기에 돌리셔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20개 정도의 그 웹사이트를 추천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들어본 애들이 있어요. 그중에 좀 유명한 애들, 좀 들어본 애들은 뭐 코세라 요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위키피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위키피디아 그리고 테드톡. 테드톡은 보통 이제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테드톡. 그다음에 UN volunteer 해 가지고 이제 UN 요 기관에서 봉사자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점점점점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요렇게 익숙한 애들도 눈에 보이더라. 요런 것들 중에서 이제 아까 세 가지로 제가 섹션을 나눠서 보여 드렸죠. 기술 번역, 출판 번역, 그다음 뭐죠?
영상 번역. 고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만약에 이렇게 왜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세 개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더보기에 제가 남겨 놓을게요. 번역 업계에 왜 이 크게 세 분류로 나뉘어지고 어떤 것이 특징이고 무슨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상, 번역의 세계라는 영상을 더보기란에 링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먼저 기술 번역에서 번역 봉사를 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술 번역. 기술 번역으로 번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음 우리가 '어떤 주제로 번역을 해야 되나? 번역 봉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주제로 하지? 주제를 뭘로 하지? 여기 나는 왠지 이런 주제가 땡겨.' 고런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어. '나 왠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난 여기에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 하고 싶어.' 고런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미 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들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요런 주제들이 번역 일감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요 주제가 뭔지를 알아내서 고 주제로 내가 번역 봉사를 하는 것이 시간을 최소 2 배에서 10배 정도 빨리 땡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수요 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번역 업계에서 어떤 수요가 있지? 어디 가서 확인하나? 프로즈닷컴에서 가서 먼저 가장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 뭐 잡코리아 아니면 사람이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검색하는 거예요. 뭐 영한 번역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 영한 번역으로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주제로 사람을 찾고 있는지가 주르르륵 나오죠.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많이 들어서 조금 이제 지겨워지려고 하는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있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요런 IT 관련된 주제 요 주제가 이 번역 일감이 굉장히 꾸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꾸준한 건 어떤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고객한테 팔고 싶어 해요. 뭔가를 판매하고 싶은 아 그런 고객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케팅 번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 IT와 이 마케팅 이 두 가지 주제는 수요가 아 시 수요가 마르기 어려운 그런 구조 중에 하나예요. IT, 마케팅. 이 두 가지 주제로 번역 봉사를 하면 좋겠죠. 그죠? 일단 수요가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이 시장이 돌아가는 한은 있을 것 같으니까 요 주제로 번역 봉사를 하시면 되는데 음 요 주제로 그러면은 인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해 갖고 어떤 내용을 번역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는 거예요.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는데 인공지능이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구글에 검색을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기사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키워드를 영문으로 쳤으니까 검색 결과도 영문으로 나오겠죠. 그죠? 내가 지금 프랑스어로 번역 봉사할 곳을 찾고 있다. 그러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검색 브라우저에 가서 프랑스어로 쳐야겠죠, 인공지능. 그럼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로 작성된 최근 기사 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돼 있는 요거과 관련된 어떤 기업의 소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기업 소식. 뭐 뉴스레터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소식 또는 뭐 어떤 기업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뭐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뭐 요런 그런 콘텐츠들.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그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칼럼. 그러니까 첫 번째 수요 조사를 하라. 지금 좀 쓸모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하세요. 쓸모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요거를 검색에 넣어서 기사나 어떤 기업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칼럼 요런 애들을 이제 긁어오는 거예요. 워드나 뭐 메모장이나 긁어와요. 그래서 얘를 번역을 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요가 있는 주제를 찾아낸다. 그다음에 수요가 있는 주제로 그 인기가 있는 주로 사용하는 검색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한다. 그냥 검색을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값들 중에서 기사, 기업의 소식, 어떤 칼럼, 고런 애들 고런 애들을 번역을 실제로 해 본다. 그 콘텐츠 내용을 이렇게 일부 긁어와서 하시면 되죠. 만약에 번역 봉사가 완전 초짜다. 지금 진짜 완전 처음 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요. 만약에 이 번역 봉사하는 작업을 지금 잠깐 심심풀이로 하는 게 아니라면 아주 적은 단어에서 시작하세요. 100 단어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영한 번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100 단어 정도의 분량을 인터넷 검색해서 긁어와서 걔를 번역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어 분량을 늘려가야겠죠. 100 단어 하고 그다음에 300 단어, 그다음에 500 단어, 그다음에 뭐 1000 단어 한번 도전해 보고 그다음에 1500 단어 요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올려가세요. 1500 단어 하다 2000 단어도 하고 그다음 나중에 한 3000 단어 도전해 보고 요런 식으로. 오케이? 분량을 야금야금 늘려가시라. 부담되지 않게. 설명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요. 나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 뭐 구글에 검색하라는 것도 검색 다 했고 300 단어 번역 끝. 다 됐다 하고 걔를 덮어 버리시면 안 돼요. 프로 번역가들도 경력이 있는 번역가들도 1차 번역을 완료한 그 번역 결과물을 한 번 더 훑어보고 한 두세 번 훑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훑어보면서 어색한 부분을 잡아내고 다듬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요. 우리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번역 요 1 차로 이제 끝났다. 1차 결과물이라고 한번 불러 볼게요, 얘를. 번역한 거예요, 이게. 번역물인데 띠디디디만 했어요. 요 1차 결과물. 1차 결과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절대. 오케이? 얘를 2차 수정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3 차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왜? 이거 내가 포트폴리오로 써먹을 거니까. 내가 그냥 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낸 거 아니야. 이거 써먹으려고 한 거야. 고 생각하면 1 차, 2 차, 3차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단계 이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으시죠? 얘로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시면 돼요. 포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포트폴리오를 사용하실 이 결과물이니까 당연히 더 신경 써야 되겠죠? 한 5차 정도까지 내가 '결과물을 다듬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다. 요렇게 포트폴리오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애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작년 2022년 1 월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한 1년 지나서 보잖아요. 2023년 1 월에. 그러면 이 내용이 막 형편없어. 요걸 또 막 수정하고 싶어져요. 그럼 수정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내 실력이 그동안 이제 더 나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 매끄러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셔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번역, 제대로 된 일감을 받는 그 경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경로로. 아시겠죠? 우리가 이 번역 일을 하는 게 단지 생활비를 좀 더 벌고 또는 필요한 돈이 좀 더 있어서 필요해서 파트타임으로 내가 일을 할지언정 이왕 일하는 거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받고 더 높은 번역료를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가 갈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나는 이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 지금 진심이거든? 프로답게 하고 이걸 완결해내겠어. 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나는 프로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그런 결과의 품질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프로에 해당하는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우리가 어차피 번역 알바를 할 거라면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번역 알바를 하시라. 돈 더 많이 받고 하시라. 그러려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 아, 그리고 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케이. 이게 번역 포트폴리오를 이제 나중에 만드실 텐데요. 아직 홈페이지도 없고 뭐 이러시죠. 아, 그리고 국내 고객과 거래를 할 때는 네,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그 번역 포트폴리오를 삼으시면 좋은데 거기다 올려놓으면 아무나 와서 보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 아무나 와서 보게 하면 안 되고 그 비공개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좋은 방법은 그 구글에 구글 더큐멘트 아시죠? 구글 더큐멘트 여기에 내가 번역 그 뭐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얘를 구글 도큐멘트에 업로드 하신 다음에 요거에 이제 링크 있잖아요. 링크를 공유를 하시는 방법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자세한 사항은 구글 도큐멘트 공유 방법 이렇게 따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공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인가? 옵션에 내가 링크를 알려준 사람만 요 문서를 볼 수 있게 요런 옵션이 있거든요. 그 옵션 선택하시면 내가 내 이력서를 보내는 그 고객한테 내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링크를 적어 놓으면 그 사람은 들어가서 내 걸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만, 그 링크가 있는 사람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필요한 사람한테만 공개를 해서 써먹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요. 요거 왜 비공개로 해놔야 되냐면요. 이 사기꾼들이 되게 많아요. 이 파트타임으로 번역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걸 얘네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업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만들라니까 만들어가지고 막 공개해 놓은 거를 여기저기 가서 막 다 긁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가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요런 데에 잘못 쓰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비공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번에는 제가, 번역봉사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 테드턱을 활용한 방법을 잠깐 또 말씀드릴게요. 테드턱 뭔지 아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연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외국어를 다루는 번역가님이시라면 여기서 번역 봉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테드톡을 활용한 방법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테드톡 volunteer translator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초반에 알려드린 그 구글에 volunteer translator 요렇게 치면 제일 상단에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20 best websites for volunteer translator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테드톡 어, 이 소개해 놓은 곳에 보면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링크는 제가 이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여기에 지금 좀 제가 일일이 다 쓴다고 그거를 방문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게 될 그 링크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하시기 전에도 이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테드톡에서는 계속 새로운 그 연사들의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죠. 고거에 이 번역을 해야 하는 작업도 계속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번역 봉사를 할 사람들은 항상 환영받죠, 번역 봉사. 근데 이게 영상을 번역을 하는 거이다 보니까 화면 안에 연사의 말을 이렇게 자막으로 번역을 해서 넣게 되는데, 이 자막은 글자 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테드톡은 영상 번역을 하실 분이라든지 또는 기술 번역하실 분, 요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번역 봉사하시기 좋은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를 회원 가입하시면 얘네가 다 알려줘요. 먼저 요런 저러한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숙지해 주시고요. 이제 번역 봉사 시작하시면 이런저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심플하게 안내 영상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얘를 유심히 시청하시고 간략한 테스트가 있어요. 요 테스트에 통과하시면 됩니다. 테스트의 난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쉬워요. 얘네가 "이거 하지 마."라는 건 안 하면 되고, "이거는 해."라고 하는 건 "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이제 그다음에 음 그 자막 번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영상들의 목록이 어마어마하게 쫙 떠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을 봉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기 뭐냐, 출판 번역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술 번역가인데요. 기술 번역에 대해서 요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누가 번역가를 하고 싶은데 남의 회사 보고서나 번역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보통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뭐 책을 번역하고 싶지. 근데 먹고 살려다 보니 출판 번역이나 영상 번역으로는 먹고 살기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술 번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요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기술 번역이 저랑 체질이 굉장히 잘 맞고 기술 번역이 그냥 가장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한 사람의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 번역이 내 천직이다.'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는 기술 번역의 특징이 딱딱 떨어지거든요. 고 매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튼 두 번째는 출판 번역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출판 번역이라고 하면 보통은 문학 번역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학 번역인데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출판 번역이라고 뭐 부르지 뭐.' 뭐 약간 요런 식의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고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출판 번역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학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출판 번역으로 이 주제로 번역 봉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문학 번역을 하는 게 예 서로 암묵적으로 '문학 번역을 해 봤나?' 약간 요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럼 문학 번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되겠죠.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학 번역을 한다라는 거는 이 문학 작품을 쓴 작가가 이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고 A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작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뭔 소리냐. 다시 보면 저작권이 없다라는 건 이제 작품을 쓴 그 저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뭐 그 좀 오래된 고전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고전 작품들, 클래식 작품들, 고전 작품들, 요런 애들을 번역하면 저작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쪼금 편안한 감이 있죠. 근데 저작권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인제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 있다 쳐 보세요. 쳐 볼게요.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지금 생존해 있고 작가가 무명이야. 요거를 좀 번역을 하고 싶은데 좀 저렴하게 하고 싶어. 무명이니까 돈이 없겠죠. 또는 처음에 시작은 무료로 번역을 하지만 나중에 이걸로 전자책을 내거나 종이책을 내거나 그러면 인제 그때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나중에 수익을 분배하고 싶어. 요런 경우도 있고 좀 경우가 다양할 수 있어요. 고런 사람들의 작품을 번역하는 거죠. 얘의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신간, 최근 작품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고런 장점이 있고 이 작가들과 내가 이 이메일을 주고받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서로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반면에 고전 작품은 내가 원하는 작품을 고르고 편하게 고르고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 대신에 이 작가와 내가 어떤 계약을 했다면 작가랑 약속한 기간 안에 약속한 분량을 모두 다 번역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이 고전 작품을 번역을 하고 싶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죠.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지 뭐 요런 작품들을 번역을 하고 싶다.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고런 분들은 저기 구글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웹 링크가 뜨고요. 이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고 거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분량을 적은 걸 선택하셔야 완주할 수 있어요. 한번 시작해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빡센 작업이에요. 문학 번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은 작품을 선택하시고 분량이 적은 애들 그리고 난이도가 좀 만만해 보이는 애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음. 이렇게 해야 그 프로젝트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작품 하나를 다 하는 건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일부만 발췌해서 번역하세요. 뭐 1000 단어든 뭐 몇천 단어든 뭐 500 단어든 뭐 문학 작품에서 일부만 가져와서 번역을 하실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무명 작가와 계약을 해서 최근에 쓰여진 작품인데 내가 번역을 하고 싶다면 그 작가와 나랑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된다. 대신 최근 작품을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요걸로 돈을 벌 수도 있다. 오케이? 고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경우 이 신인 작가, 무명 작가들이 번역을 해줄 작가들을 이렇게 찾는데요. 여기 웹사이트 요것도 제가 남겨 놓을게요. 밑에 더보기란에 babelcube.com이라는 곳에 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원하는 작품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요. babelcube.com 참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분량이 적다고 해서 혹시 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시는 굉장히 내용이 함축적이고 난도로 치면 난도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초보가 덤비기에는 너무 어려운 콘텐츠예요, 시는. 시는 피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구글에 어 volunteer translator 이렇게 치면은 20 가지 웹사이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살펴볼 게 많아. 이거는 내가 하는 외국어 지원이 안 되네. 여긴 되네. 일일이 확인하시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실 테고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사용법을 익히는 게 너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 20개 정도의 이런 정보가 있는 거 감사한데 이거 일일이 알아보기가 너무 번거롭고 어렵다. 그런 분들은 요런 강의가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의명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강의명을 요렇게 바꿨습니다.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제가 이것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 놓을게요.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편안하게 수강을 하실 수가 있는 강의고요. 녹화 강의. 얘는 3 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원래 이 강의 제목이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이었는데 강의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초보 번역가 혹시나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또 재구매하실 필요 없고 오랜만에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또 되실 것 같아요. 초보 번역가 일감 받는 방법. 요 강의명이 요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어요. 예전에는 요 강의를 계속 오픈해 놨는데 이번에는 1월 말까지만 일단 판매하고 어 1월 말까지만 판매하고 비공개로 돌려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격도 지금 할인을 해서 적용을 해 놨고요. 1월 말까지 들어오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 1월 말까지 공개해 놓고 그 이후에 다음 공개 일정은 2 월, 3 월, 4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되게 안 써지네. 요 강의는 이미 알려드린 번역 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일일이 다 먼저 살펴보고 그러니까 하나 부터 열 까지 상세하게 어떤 차례를 밟아 나가면서 차례차례 따라만 할 수 있게끔 따라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요렇게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하다가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오셔서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요 강의를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1월 말까지만 할인 가격으로 공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공개 일정은 4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월 말이 지나면 비공개로 바꿔 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렇고요. 인제 제가 실제로 번역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번역 봉사를 했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볼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번역 봉사 방법들을 소개를 하려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에 번역가가 될 생각이 1도 없었고 당시에 제가 번역 봉사를 시작할 그 당시에 저는 그림 동화 작가였거든요. 동화책에 들어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림 동화 작가였는데 그림 작가라고 하죠. 동화 그림 작가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이 동화 그림 작가들이 해외 그림 작가들의 인터뷰 같은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작품을 구상하고 어떻게 영감을 받고 또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기법을 쓰고 그래서 해외 작가들의 인터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자료를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런 자료들 되게 비싸고. 근데 아무튼 해외 작가 인터뷰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영어로 막 잘 제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이 콘텐츠를 제가 궁금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 놨어요. 요즘은 이렇게 하면 어 저작권에 걸린다고 하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크게 이때만 해도 크게 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영어로 된 애를 가져와서 요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제 저랑 같이 동화책 그림을 그리고 같이 작업실을 쓰는 동료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링크를 보내 주고 "와서 한번 봐.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렇게 서로 내용을 돌려봤죠.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전부터 영어 공부는 독학을 하고 있었지만 영어 독학하면서 영어에 자신감이 붙고 이 번역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 혼자 스스로. 인제 동료들한테 제가 번역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면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초보니까 어색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보고 '아 여기가 내가 잘못 쓴 거구나.' 그럼 수정하고 이런 작업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나는 내 동료 작가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한 거예요. 요 과정 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번역 연습, 번역 훈련의 시간이 된 거죠, 자연스럽게. 나는 번역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은
어떤 관심사가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 수영, 요리, 뭐 어떤 뭐 비트코인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 블록체인 뭐 요렇게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꽂히는 그런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주제로 번역 연습을 먼저 처음에 시작하시면 좋아요. 어 그러면 좀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하면 좀 좋다. 제가 이렇게 인터뷰 번역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번역에 대한 이 두려움이나 어떤 부담감이 점점 줄어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팔고 싶어.' 요런 생각이 들어서 쇼핑몰을 만들고 싶어 가지고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을 막 알아보던 차였어요.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홈페이지 쇼핑몰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고 어렵고 국내에 이 쇼핑몰을 기업이라든지 전문 업체가 아니고 쇼핑몰을 만드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영어로 검색을 해 보니까 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있다. 그래 가지고 봤더니 마젠토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긴 한데 한국 상황보다는 좀 더 쉬워. 내가 접근이 좀 할 만해. 근데 문제는 이 마젠토라는 이 플랫폼이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 매뉴얼을 제공했는데 이 매뉴얼이 온통 영어로 되어 있고 한 번 읽을 땐 해석이 되는데 다음에 궁금해서 또 왔을 땐 내가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내가 낭비를 하고 있구나. 이 매뉴얼을 내가 자주 보는 그 부분들을 최소한 번역을 하자, 나를 위해서.' 그래서 번역을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그런 툴이었거든요. 플랫폼 어떤 그 쇼핑몰을 만드는 어떤 도구였어요. 요 도구를 사용하는 매뉴얼을 사용법을 나를 위해서 내가 쓰려고 번역을 했던 거죠. 요런 내가 필요해서 하게 된 그런 활동들이 하나 둘씩 쌓여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런 애들을 이제 나중에 '번역이라는 거 한번 아르바이트 해 볼까?' 요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전에 내가 뭐뭐 했더라.'라고 다시 헤아려 보니까 이런저런 애들을 했던 거예요. 고런 애들을 번역 봉사 경력으로 넣은 거죠. 음. 또 요 비슷한 시기에 점점점 제가 번역에 대한 이 부담감이 줄어들고 '요게 생각보다 재밌고 유용한 애구나.'라는 걸 깨달아갈 쯤에 문학 번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문학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그런 공고였어요. 굉장히 여러 명의 번역가들을 구인하고 있고 이 번역가들이 초보 번역가여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번역료를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번역료 수준이 그냥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되는 번역료가 100 이라고 치면 여기서 나한테 지급해 주는 번역료는 10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는 거죠. 경험을 쌓고 싶으면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라. 나중에 이 전자책이든 뭐든 만들고 나서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그때 수익을 배분하자. 요런 조건이었는데 이거를 '돈을 벌겠다.'라고 지원을 하진 않았고 문학 번역이라는 거 번역이 재밌는데 해 보니 '문학 번역을 한번 해 보고 싶다.' 번역의 기본은 문학이 아닐까. 왜냐면 번역은 글 쓰는 작업이잖아요. 문학도 글 쓰는 작업이고 문학 번역을 하면 어떤 주제를 번역하게 되더라도 좀 잘하지 않을까? 고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 번역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고 요때 우연한 기회로 12만 단어 문학 작품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1년 넘게 한 1년 반 걸린 것 같아요. 다른 자잘한 일들 하면서 같이 병행을 했는데 12만 단어 얘만 한 건 아니고 다른 작업들 병행하면서 12만 단어 문학 작품을 번역을 했는데 요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경험이 저한테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줬던 것 같아요,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교회에서 "신앙서적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요런 공고가 떠 가지고 이건 봉사예요.
한 몇 페이지 정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지원을 한번 해 보고 실제로 한번 번역 봉사도 해 보고 요렇게 지금 몇 가지의 지점이 생겼단 말이에요. 해외 그림 작가 인터뷰 하나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만드는 그 도구 매뉴얼 하나 번역했고 그다음에 12만 단어에 해당하는 문학 번역 하나 했고 그다음에 신앙과 관련된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그런 서적 일부에 참여했고 요 4 가지 지점이 생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이 구독자님이 지금 이제 하나 둘씩 점을 찍어 가실 텐데 어떤 주제에 요렇게 방대한 주제여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뭘로 연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얘네들이 뭘로 연결됐는지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교회에서 공고를 보고 무료로 봉사를 했던 뭐죠? 그 종교서적 번역 신앙서적 번역 봉사에 참여했던 애는 또 다른 그 신앙 관련된 어떤 서적이라든지 그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어떤 콘텐츠를 그전에 번역한 경력이 있으니까 "요런 걸 혹시 번역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의뢰가 나중에 들어왔고요. 제가 이걸 수락하진 않았지만 요런 의뢰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뭐죠? 그 온라인 쇼핑몰 만드는 그 마젠토 "얘 번역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더니 그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콘텐츠,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또 다른 번역 일감이 들어왔고요. 요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찍었던 아주 작은 점이 "새로운 지점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더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혹시나 '아 내가 할 것도 많은데 번역 봉사에 시간을 들여야 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는 그 번역 봉사에 점 하나 찍는 그 지점이 그다음에 다른 지점으로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어 그리고 이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작업을 하다 보면 쇼핑몰은 뭔가 파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 파는 거. 여기에서 경력이 한두 개 생기고 나니까 마케팅 번역이 필요로 하는 고객이 마케팅 번역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글쓰기 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마케팅 번역이 필요한 어떤 고객이 이제 제가 어 수도 없이 뿌렸던 그 이력서 중에서 하나 저를 고른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 문학 번역도 했었고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것도 번역을 했네. 그럼 두 가지의 접점이 있어. 얘 한번 시켜 보자.' 그래서 저한테 이제 "번역 테스트를 한번 봐라." 이런 기회가 오고 그래서 이 마케팅 관련된 번역을 하게 되고 마케팅 번역을 했더니 그다음에는 현지화 작업 같은 데에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현지화 작업도 하다 보니까 트랜스크리에이션 작업도 나중에 연결해서 들어오고 트랜스크리에이션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으로 한번 따로 찾아보세요. 트랜스크리에이션 요 설명만 1 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리고 트랜스크리에이션 하다 보니까 카피라이팅도 할 줄 아냐고 요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카피라이팅.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만약에 내가 거꾸로 타고 역순으로 시간을 올라간다면 처음에 내가 찍었던 이 작은 점이 없었다면 이 연결고리가 생성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찍으려고 하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이 찍으려고 하는 그 작은 점 하나가 뭔가로 어딘가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돼요. 확장된다는 거까지 감안하시고 시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런 딜레마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누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걸 하고 있나?'라는 그 생각이 저를 되게 많이 괴롭혔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요런 생각을 했어요. 요런 생각으로 그 무기력을 좀 이겨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나 스스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활동 누가 나한테 돈 5,000원 하나 안 주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스스로는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
스스로는 인정을 해 줘요. 그래야 내가 쪼끔이라도 번역 봉사를 하고 이걸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처음 시작점을 찍어야 얘가 다음 지점으로 연결되고 확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번역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만큼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럼 나 번역 봉사 해야지. 번역 봉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는데 영상 끄고 나서 이제 실제로 찾아봐야지.' 요런 분들은 그만큼 진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고 고렇게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 영상 초반만 보고 그냥 꺼 버리신 분들과의 경쟁에서 벌써 이기신 거죠. 그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번역 봉사를 하실 거고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번역 일감을 받게 될 확률도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력이 좋은 분들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다 됐다. 뭐 번역 봉사하라며. 번역 봉사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대로 하면 되잖아. 영상 딱 끄시려고 하죠. 지금 영상 끄시면 안 돼요. 지금 본 것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뭐야?' 싶으시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번역 봉사하세요. 우리 저기 수강생님." 이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이 강의 구매해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이 자기 링크드인이라든지 번역가 프로필 링크를 남겨 놓아 주시면 제가 가끔 들어가서 봐요. 요즘 일을 하시나 못 하시나 보는데 음 제가 기술 번역반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 번역반 운영하면 제가 1대1로 과제 피드백을 해 드리거든요. 그 번역 품질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계속 일감 받는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하다. 이 정도의 번역 품질이면 고민할 거리가 없을 텐데.' 그분이 이렇게 프로필을 봤더니 안타까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번역 봉사하잖아요. 번역 봉사를 하건 아니면 내가 번역 경력을 쌓고 있건 간에 요거를 어디다 정리하죠? 이 내용들을? 이 내용을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력서에다 씁니다. CV에다 써요. 여기다가 구구절절히 씁니다. 쓰는데 여기다 쓰는 방법이 잘못됐더라고요. CV 이력서에 쓰던 아니면 링크드인에 가시면 프로필 개개인의 프로필 있는 거 아시죠? 링크드인 프로필에 내가 그동안 뭘 했습니다. 짜잔 쓰건 아니면 프로즈닷컴에 들어가셔서 프로즈닷컴 프로필에 쓰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제대로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질 않았어. 내가 번역 봉사한 내용을 굉장히 뭉뚱그려서 해 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놓은 거죠. IT 번역. IT 중에서 주제가 얼마나 방대한지 아세요? 요렇게 쓰면요. 이거 안 쓴 거랑 다름이 없어요. IT 번역 예를 들어서 1000 단어. 아이고. IT 번역 고 1000 단어 영한. 요렇게만 써 놓은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쓰라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IT 번역에서 어떤 주제로 했는데 인공지능으로 했대요. 그럼 인공지능 씁니다. 인공지능인데 그냥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 어쩌고 저쩌고였을 텐데 그랬더니 인공지능 활용 사례였대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렇게 그대로 씁니다. 구체적인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인공지능 활용 사례. 그리고 영한 번역이었나요? 영한 번역이었대요. 영한 쓰고 그다음에 천단어 쓰고 그다음에 이게 번역 봉사를 한 거예요. 번역 봉사 어디서 했는데요? 그랬더니 테드톡에서 했대요. 여기다 써요 이렇게. 테드톡, 테드톡. 뭐 가로치고 테드톡이라고 하면 아마 알아볼 것 같은데 음 테드톡이라고 써 주고 요 밑에 이제 중요한 거 링크를 남겨 줍니다. 링크 왜 남기냐? 내가 번역한 결과물을 고객이 클릭만 해서 와서 보라고. "나 품질 이 정도야. 맡겨도 되지 않겠어?" 설득하는 거죠. 요 링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요 위에처럼 IT 번역, 천단어 영한 이래 버리면 '얘가 무슨 내용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고객이 궁금해할 것 같죠. 아니요. 내 이력서를 보고 있는 그 고객은 오늘 확인해야 되는 이력서만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이 바쁜 사람이 이거 보고 '뭐야?' 그냥 넘겨요. 이걸 보고 '무슨 내용으로 번역을 했을까?' 절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릭을 바로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일단 내 이력서를 보는 그 고객이 '어 이 사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그 주제를 한 경험이 있네?' 이렇게 후킹을 해야지 잡아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제 키워드를 꼭 구체적으로 쓰시라.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쓰라는 거냐? 제가 목을 안 쓰고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도 버릇이 잘 안 돼 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네. 제가 음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일단 저 이력서에 예를 들어서 내가 번역 봉사를 한 주제가 몇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문학, 그다음에 IT, Information Technology 이쪽 분야. 이거 두 가지로 내가 번역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학에서 작품, 내가 번역한 작품 이름 어린 왕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언어상 영한 번역, 영한 번역입니다. 몇 단어? 5,000 단어. 그리고 번역 봉사 사이트, 번역 봉사 사이트 뭘로 할까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테드톡을 쓰든 여기 어떤 뭐 그 있겠죠. 내가 번역 봉사한 사이트 아니면 그 번역 봉사 사이트의 그 이름 그러니까 테드톡처럼 그 이름을 써 주는 거예요. 번역 봉사 사이트명을 써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실제로 여기서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옆에 기간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기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22년 9 월부터 12 월까지 이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문학 번역 작업을 하는 게 뭐 10년 전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고객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 이 작업이 마쳤는지. 그리고 IT 분야로 내가 번역 봉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요렇게 요 주제로 했다. 인공지능 활용 사례, 인공지능 활용 사례로 내가 번역을 했고 언어상은 영한 번역이었어. 영한 번역 3,000 단어였어. 써 주고 그다음에 요거 번역한 곳은 테드톡이었어. 요 내용을 나는 영한 번역가이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를 쓰면 이 내용을 다 영어로 잉글리시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요 내용들을. 만약에 내가 프랑스, 스페인, 일본어, 중국어 번역가라면 그 언어로 쓰셔야죠. 그죠? 만약에 걔네가 영문으로 된 이력서를 요구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걔네가 한국어 이력서를 요구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당 언어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요렇게. 테드톡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기간 써 주는 거죠. "2023년 1 월에 한 작업입니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쓰기. 그다음에 키워드 반드시 잘 보이게 쓰기. 여기에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요렇게 어린 왕자라든지 뭐 영한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곳에서 번역 봉사를 했는지 이런 테드톡 이런 거, 인공지능 이런 게 다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살려서 써 줘야 된다. 방금 설명해 드린 이걸 제대로 안 하면요. 내가 1년 동안 6 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 경력 한 줄, 두 줄 이거를 고객에게 좀 효과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걸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안 하시면 실컷 힘들게 밥을 지어 놓고 밥 다 지어 놓고 그 위에다 재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라. 요렇게 구체적으로 최대한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번역 경력을 이력서에 적으실 때 우리 기술 번역가들은 "당신과 내가 이 거래를 했다."라는 사실을 비밀에 붙입니다."라고 하는 그 NDA 같은 거를 쓰거든요. 비밀 유지 서약서 같은 거. NDA라는 서류를 작성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BMW랑 BMW 뭐 홍보 자료를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비밀에 붙여 달래. 그러면 뭐 여기다 대신 다른 걸로 써 주는 거죠. 세계적인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 뭐 그렇게 써 주는 거죠. BMW라고 콕 집어서 말은 안 했지만 BMW가 떠올릴 만한 뭔가 그런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나는 인제 법에 걸리진 않는 거예요. 고렇게 살짝 피해서 작성하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이 긴 시간 동안 지금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방법, 먼저 번역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경력을 만드세요. 번역 봉사하는 곳이 이렇게 많답니다. 분야에 따라서 번역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요. 요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해 드렸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막상 이제 실행하시면서 분명히 해 보면서 "뭐야 안 되잖아. 여기선 어떻게 해야 돼?"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편하게 쉽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요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 더보기란에서 링크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강의는 1월 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제가 비공개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실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판매가 시작되는 건 4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기회를 놓치시면 이제 4월 초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경력 없이 번역가 되는 법 이 강의는 녹화 강의인데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번역 봉사하는 방법을 차례차례 차근차근 하나에서 10 까지 어떤 단계로 따라오시면서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차근차근 과정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영한 그리고 한영 번역을 하시는 번역가님들한테는 100% 적용이 되고요. 스페인어 정도? 그리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정도, 중국어 정도까지는 중국어, 일본어 정도까지는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문의사항 있는 분들은 제가 남겨 놓은 그 이메일 주소로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번역 봉사하신 다음에 번역가 프로필을 만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받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오실 거예요. 고때 '번역가 프로필을 어떻게 만드나.' 궁금하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또 같이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번역 일감 받는 프로즈닷컴에서 프로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영상도 있고 그리고 링크드인에서도 일감을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또 프로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두 가지 영상도 반드시 예 다음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